예, 충격적이고 엽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 사고 접하신 분들의 느낌과 생각은 어떤지 저도 참 참담합니다. 어젯밤 인천이었습니다. 60대 남성이 직접 제작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 4시에 오늘 인천경찰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내막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사용된 총알은 과거 오래전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며, 피해자 주거진의 인화성 물질 설치 관련 피해자가 직접 연구하여 범행 전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제작 완료하였다는 진술입니다. 몸싸움 흔적은 있었나요? 특별히 몸싸움 흔적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음주나 마약 상태였나요? 주치 상태도 아니었고 저희가 마약 간이 검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직업이나 저번 직업 중에 총기 제작과 뭔가 연관성이 있었던 그런 직업.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무슨 상황? 무직입니다. 피의자는 그러면 아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범행을 계획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가족 전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계획했던 예, 저희 수사 결과로는 일단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아들만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이 60대 남성의 생일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본인 집으로 초대해서 생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는 아들을 왜 쐈을까요? 김은배 팀장님, 일단 크게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수사 전문가로서 이 사건 들으시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사건을 두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사용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총기를 쏜 사람이 아버지고 총을 맞아 사망한 사람이 아들이란 얘기예요. 예. 이런 경우에는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싸울 수는 있지만 예. 총기를 사용해서 아들을 살해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사람이 화나고 죽인다 하더라도 실행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아들이 자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친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는 데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아들을 살해했다. 이것을 내가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뭔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 사람이 음주라든지 마약도 안 했고 정신적인 제도를 한다면은 좀 제가 보기에 예. 이분이 아마 그 가족과의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재산 문제인지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안 나오는데 어찌됐든 저 정도로 총을 쏘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예. 아마 정신 상태가 제가 보기에요. 사이코나 소시오패스트 성향이 갖고 있지 않으면 저런 행동은 절대로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검사도 해봐야 되는. 아까 김은배 팀장의 말씀처럼 이거예요. 술이 취한 것도 아니고 마약도 음성이었고 전과도 없고 정신병력도 없다. 근데 이제 좀 더 차분히 봐야 되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생일 파티 도중에 중간에 잠깐 나가서 본인이 직접 제작한 총을 들고 와서 아들을 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파티를 하는 중에 본인이 나갔다가 온다고 하면서 나가서 차에 총기가 있었겠죠. 그 총기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제 총기가 조합하다 하더라도 예. 실탄만 있으면 실탄이 산탄총이라고 하는데 실탄만 있으면 발사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버지가 총을 3발을 쐈다고 그래요. 예. 2발은 복부에 맞았고 한 발은 이제 오발이 했는지 문에 맞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위험령이 아니고 정확하게 살해할 목적으로 쐈기 때문에 3발씩 쏜다고 하면은 살해할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들하고 얼마나 원한이 깊게 생일날 와가지고 총알까지 쏴면서 살해했느냐. 예. 그걸 볼 때에 아마 그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가 아마 그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상황. 극단적인 상황을 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버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주체나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신적,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수사해 봐야 된다. 가정 불화가 아주 크게는 맞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 60대 남성 아버지가 차후 프로파일을 통해서 범죄 심리 분석가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다. 안지훈 기자님. 이게 가정 불화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들을 쏜 것 자체도 충격인데 그 며느리가 신고를 했고요. 심지어
손자가 그 총 쏘는 장면을 목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이런 사건 자체도 굉장히 앞서 볼 수 없었던 잔인한 수법인데 또 가족들이 이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본인의 생일 파티를 연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일을 했었다는 걸 두고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 가족 간의 불화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근데 왜 이 자리였을까? 왜냐하면 며느리와 손주들이 보고 있다는 건 본인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는 거죠. 예. 충분히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왜 그 자리였을까를 놓고 봤을 때 그 전까지 불화 때문에 만나는 자리가 많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본인의 생일 파티를 연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 본인이 이런 총기들을 가지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발 범행이 아니라 계획 범행의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아들과 어떠한 현장에서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떠한 또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살해 동기를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살해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지에서 프로파일 조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보는 앞에서 왜 아들을 쐈을까? 어젯밤 이 해당 아파트에요. 특공대까지 출동을 했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총이 가지고 있다는 거에 가장 많이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희 약속도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안심이 돼서 지금 이렇게 슈퍼도 나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불안하네요, 아직도.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그게 밤에는 이렇게 딱 꺼지거든. 막 돌아가는 거야, 공기청정기가. 새벽에. 그러고 나서 이 난리가 난 거야. 희귀건물이었어, 희귀건물. 집속에 있는 사람. 직업도 없고, 손재주가 되게 좋아서 이런 걸 주워다가 뭘 있어요. 그렇게 팔았다 그러더라고. 아들은 여기 유학 갔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다가 결혼을 해서 나갔거든. 인근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뭐 집에 자주 있었고 뭐 직업도 없고 손재주가 많이 좋아서 뭐 만들어서 팔았고 아들은 여기 유학 갔다 와서 여기와 살다가 결혼해서 나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10년째 주민들하고 왕래가 없었다는 부분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말하기를 그 피해자하고는 10년 동안 왕래가 없었다는 얘기는 이 남성이 사실은 그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저거는 젊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에 먹었다 하더라도 왕래도 않을 뿐더러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타인하고 접촉도 안 하고 타인하고 교류도 안 하고 사람 사회생활을 않고 혼자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상상을 하다 보면은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 상당히 위험한 건데 아마 저 10년 동안 이웃과 왕래가 없었다고 한다면 혼자만의 세상에서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처럼 본인이 스스로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 아들아이 문제도 풀지를 못하고 대화라든지 그런 걸 풀지를 못하고 혼자서 저런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기초화시켜가지고 총기를 주문했고 자기가 제작했고 그래 가서 살해까지도 생각한 거 보면은 저분이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했고 또 가족들하고 자주 어울렸으면은 저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그 사건의 시간대별로 한번 하나씩 파헤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젯밤 9시 30분쯤 생일 파티 도중에 본인이 직접 만든 총을 가져와서 아들을 쐈다. 이게 1차 사건이었다면 이 60대 남성 피의자가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을 저희 채널A가 확보했습니다. 바로 CCTV입니다. 저 흰색 차량이 갑자기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도 치고요. 3시간 만에 서울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에 체포가 되는 장면도 보일 거고요. 경찰이 저렇게 멈추라는 지시에 불응하고 차량에 이렇게 도주하려는 장면도 저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김배 팀장님,
사당역에서 도주 3시간 만에 잡혔단 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집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를 알고 있는데 왜 사당동 서쪽으로 갔느냐 싶은 의심이 가긴 가는데 아무튼 간에 저 사람 사건 뒤에 도주를 했는데 예. 아시다시피 경찰에서는 위치 추적 가능하지 않습니까? 휴대폰 내지는 차량 위치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추적을 했는데 사당역에서 검거됐다고 한다면 그쪽이 다른 행동을 했느냐 혹시라도 총기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차량을 보니까 총기는 아닌데 만들라만 즉 파이프 같은 거 총기를 만들기 전 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총기로 바꿀 수 있는. 이제 금방 제작은 안 되겠지만 예. 어찌됐든 그 안에 식탄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배명을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도주로가 방향이 틀리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위치 추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3시간 만에 검거를 했는데요. 다행히 검거할 당시에 뭐 반항을 하거나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가보니까는 폭발물 있잖아요. 예. 폭발물이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인화물질이 담긴 통에 즉 타이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바꿔 말하면은 시한폭탄이에요. 그렇죠. 12시에 아마 세팅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저게 경찰에 일찍 검거를 안 하고 예. 시간이 지나가지고 12시가 지났다고 하면은 저 피의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폭발이 되고 화재가 났으면은 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인데 다행히도 경찰에서 일찍 검거했기 때문에 추가 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김 팀장께 질문을 드려서 그 시한폭탄 얘기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물론 엄청난 저항과 도주 정도는 아니지만 도주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포위되자 왜 그러냐 항의했다. 근데 조금 전에 경찰 브리핑을 보니까요, 김 팀장님 이게 렌터카가 저 차가 렌터카다 본인 차가 아니고 네네. 그럼 그러면 이것 또한 계획범죄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차를 이용하지 않고 렌트카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자기 신분을 숨기거나 위치를 숨기려고 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렌트카에는 GPS가 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경찰에서 렌트카 추적도 하고 휴대폰 추적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의 소재를 알고 신속하게 길을 도주를 막고 검거를 했는데 검거 당시에 본인이 극렬하게 반항은 안 했지만은 왜 그러냐는 의식, 즉 범행에 대해서 모르는 척했지만은 경찰에서 이미 신원 파악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거를 한 거예요. 예. 저는 이번에 경찰에서 저 수사를 했을 때에 손쉽게 빠르게 저 피해자를 검거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도주를 못 막았을 경우에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집에서 그 폭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폭발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그나마 다행히 검거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없는 게 저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사당역 인근 CCTV로 봤을 때는 이 해당 남성이 뭐 본인 자택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지만 뭐 이건 좀 더 추가로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만 바로 직선거리로 가는 부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추가 범죄 정황도 들여다봐야 된다. 수사 전문가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잠깐 김은배 팀장이 언급했던 이 폭발물 얘기,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 간에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아들을 총으로 살인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걸까요? 아들을 총으로 살해한 것도 큰 충격이지만 그 모습을 손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욱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 원인은 조사 중이라 하니 원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